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부터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부분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써는 글을 읽어볼게요.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초보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금 이제 초보분들보다 저보다 이제 훨씬 고수분들, 실력자분들도 좀 많이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고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가 하고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입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 옵션, 돈, 경제, 책, 네트워크, 부자 등 이제 최근에 이제 건강도 관련돼서 많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평상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과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제 이메일 아니라 이제 우리 댓글로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시장에서 제가 이제 다 알 수가 없고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이 시장에서 제가 놓치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 이런 걸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나가자, 이 취지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성공 투자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자금 관리예요. 먼저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 그 각 종목, 암호화폐, 리플이면 리플,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공부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자기 확신은 자신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나는 이거 얼마까지는 팔지 않고 쭉 홀딩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중간중간에 차트에서 흔들리고, 또 누군가가 야 이거 지금 퍼즐성 기사라든가 아니면 차트에서 지금 매도 관점으로 막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서 흔들려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가 안 되면 남들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처음에 했던 그런 것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 관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요, 리플은 분명히 10,000원 이상 갈 거다, $10 이상 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확신을 해도 자금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윳돈이 아니라 내가 급한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써서 돈을 무리하게 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몰빵했다가 급한 돈, 다시 돈이 갑자기 쓸 때가 생겨서 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분명히 리플 10,000원 갈 거 알아도 5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아니면 4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플러스 자금 관리가 돼야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은 전 그래서 모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확신과 자기 확신과 거기에 더해서 자금 관리를 잘 지키셔서 꼭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고,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차트에 그리진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딱 그 눈으로 이제 보시기에도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세선을 그리면. 그럼 이제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패턴,
약간의 변형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내려오고 횡보하고요.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 만들고 그 다음에 양복 만들어 상승을 해줍니다. 오른쪽 팔. 그 다음에 재차 다시 횡보하다가 보시면 하락, 횡보, 하락 또 횡보하고요. 머리 만들어주고 횡보, 상승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때도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락이 나오고 잠깐 횡보하고 하락 나오고 머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횡보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횡보하다가 양봉 나왔고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하락이 나왔고 횡보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데 지금 이 패턴이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하락, 횡보, 이제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삼각수렴에서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삼각수렴에서 하락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제가 채널을 그린 이 채널에 이 지금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채널에 하단선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탈하지 않고 이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이 패턴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900달러까지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봉에서요 지금 이건 15주고요 20주 이평선을 보면 2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 20주와 이제 50주가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정이 뭐 반드시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현재는 아직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 채널을 깨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상승 채널을 깨면 그때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듣는 분들에 따라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 야 그러면 빠진다는 거냐 아니면 무조건 또 올라간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아래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그 부분만 우리는 이제 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상방 관점으로 상방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일단은 보시면 흐름 자체가 이제 리플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다라는 의미가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쇄경 패턴에서 이탈을 한 이후에 지금 평행 채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평행 채널에서 평행 채널을 돌파해서 지금 일봉에서 보면요. 일봉에서 보면 이 하락하고 있는 이 채널을 돌파해서 15일 이평선에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15일 이평선을 완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또 삼각 하락쇄경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돌파를 해줄 거라는 거죠. 돌파를 해줄 위로 강하게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돌파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15일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눕기보다는 물론 옆으로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눕기보다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때 이제 이렇게 큰 양봉을 만들면서 이 하락 채널을 돌파했던 것처럼 이 하락쇄경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저는 이제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리플은 지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지금 보시면 완전 역배열이 됐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트론하고 웨이브 같은 경우는 보시면 15, 50은 역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 120과 200은 200일 이평선은 아직까지 역배열이 안 돼 있었고 지금 트론하고 웨이브를 본다라고 하면 트론 웨이브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리플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4월 6일에서 리플은 이만큼 시간을 더 보낸 이후에 지금 이런 형태 차트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트론하고 웨이브도 그만큼 이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 종목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리플은 BTC 마켓에서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던 차트가 15일 평선으로 올라와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은 그 달러 차트에서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주봉상 달러 차트에서도 좋은 위치를 지금 선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볼 텐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어제 봤던 퀀텀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점을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경 패턴에서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주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난해 저점 위로 이제 올라오진 못했지만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15, 50, 120, 200 완전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거의 이제 리플하고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언제든지 이제 급등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이 장기 이평선 뛰어넘은 이후에 단기 이평선들을 돌려서 이렇게 안착해준 이후에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대시 물론 이제 위치는 약간 달라요. 대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22평선 여기에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상황에서 대시가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강한 종목이 되겠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대시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트 흐름은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이다 볼게요. 에이다는 보시면요, 일단 지난해 저점, 작년 2018년도 12월 저점을 깨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에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줬다가 급락을,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지금 BTC 마켓에서 하락을 한 게 뭐 원화로 빠진 것도 일부분 있지만, 원화로 빠진 거 플러스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보시면 지금 이 추세 라인, 제가 그랬던 여기가 사토시 가격으로요. 지금 보시면 1200 사토시,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1200 사토시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122평선에서 지지받다가 내려오고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떨어진 건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 두 번을 만들어주면서 일단은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 줬어요. 돌파해주고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평선에 일단은 안착을 했습니다.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고, 여기서 지금 일단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소요할 수 있어요. 지금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50일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까지 역별 만들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정별된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 50일 이평선만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저는 에이다는 이제 올려 세워서 오히려 이제 단기 이평선을 다시 당겨주면서 장기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다시 역별되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단기 이평 끌어올려서 당겨준 이후에 다시 안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정별 만들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다 이런 위치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물론 몇 개 종목들, 어제 이제 지금 어제 이제 몇 개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채널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이라든가 하락 쐐기형 패턴에서 아직 안쪽에 머무른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패턴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락 쐐기형이라든가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변곡점에 다다른 것이고,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로 지금 아직까지 PC를 제가 원래 오늘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택배 기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원래 오늘 보내주실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PC로 하다 보니까 좀 느린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이제 볼게요. 마커스님이 써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이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17년과 비슷한 차트를 그릴 거라고 보는데 조정 오기 전에 팔고 조정 왔을 때 사고 물타면 이것조차도 수익이 될 텐데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도와요님이 이전 H님 채널을 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분석하시는 게 100% 될 수 없기에
홀딩 물량은 지키면서 가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하면 포트폴리오도 필요가 없죠. 오를 종목에만 몰빵하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건 신의 영역이기에 분석은 분석인 것이고 최소한의 물량만 가지고 분석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좋아요님이. 그리고 이제 김만두님도 똑같이 써주셨습니다. 조정 오면 빼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하다가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세력들이 컨트롤을 너무 잘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안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아래에서 못 잡고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다 놓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털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에 잡았다 싶으면 특정 기간까지는 무식하게 이제 존버 추천드립니다 해주셨고, 두 분 다 이제 좋은 얘기를 써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물론 확률상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 만약에 아까 비트코인 차트 주봉상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2017년도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정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삼각수렴에서 채널 하단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홀딩 물량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홀딩 물량까지 건드리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이제 저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할 때마다 제가 만약에 세력이 제가 예상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흔든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거에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단기 매매에 치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크게 시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만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안다 100%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가 있는 거죠. 틀릴 수가 있고 1%만 내가 실수를 해서 틀린다고 하더라도 내 물량을 한 번에 다 뺏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00번 중에 99번 맞아서 단타로 계속 벌었어요.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100만원씩 100만원씩 벌었습니다. 100만원씩 벌었어요. 100만원씩 100번 벌면 1억인가요? 1억 그러니까 99번에서 9,900만원 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배팅을 딱 했는데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털렸죠. 털렸는데 그 털린 상황에서 물론 이제 1억 벌었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원래 했던 목표는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들고 와서 뭐 10배를 먹겠다라고 했으면 1억 가지고 10억이 제 목표였던 겁니다. 근데 그냥 1억 먹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어떤 판단 미스라든가 내가 아무리 확률상 지금 이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틀릴 수 있는 확률 뭐 1%든 10%든 그 적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단타를 한다거나 여기서 내가 다 매도를 해서 밑에서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교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교체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내가 여기서 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는 여기서 그럼 팔고 나가도 좋다. 시장이 그냥 올라가서 나는 다시 시장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팔고 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12,000달러 20,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10,000달러 뭐 8,000달러에서 팔고 나서 막 12,000달러 20,000달러까지 가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20,000달러에 들어가실 생각이라고 하면 파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댓글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 팔았는데 팔고 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사도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홀딩 물량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물량 오히려 이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그럼 매수하셔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빠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야 괜히 H채널 말 듣고 내가 매수했다가 손해만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홀딩 물량을 얼마 정도 우리가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은 만약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교체하는 게 좋을 건지 그냥 큰 그림에서 큰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게 매매에 도움이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했던 방향을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0%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주 도화연님하고 이제 김만두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지금 마커스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스티스 린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잠시만요. PC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PC가 지금
일단은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답답하셔도 조금만 이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오면 아마 굉장히 빠른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휙휙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됐습니다. 예, 지금 잠시만요. 너무 넘어갔어요. 지금 또. 지금 이제 저스티스 리님하고 이규현님이 저스티스 리님이 저스티스 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예전에 이제 글 많이 써주셨는데 거래소 쪽으로 특히 이제 뭐 미국 거래소 쪽으로 내용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분석으로는 추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멘트는 짧게 써주셨지만 분명히 이제 어떤 그래도 저스티스 리님 보셨을 때 분명히 어떤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규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최소한의 알트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 전체 자금의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한 것일까요? 전부 비트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비트로 바꾸는 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라든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너무 자발트로 많이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꿀 타임이다라고 해도 그 알트코인이 여러분들 뭐 자발트코인으로 바꾸라 이게 아니라 그 메이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뭐 리플,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다 30위권 안쪽에 있는, 대부분 30위권 안쪽에 있는 암호화폐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에서 차트 때 말씀드리는, 이게 물론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건 100% 다 바꾸셔도 상관없다. 나중에 도미넌스 차트가 밑으로 충분히 내려와서 알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될 때는 알트코인을 하나도 안 남겨도 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일정 부분 최소한 남겨놔라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본인들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다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특히 예를 들어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리플 얼마만큼은 절대 안 팔겠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리 이제 도미넌스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최소량, 제가 생각하는 리플의 최소량은 저는 이제 항상 홀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전 비트코인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다 팔아서 알트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교체할 비트코인 물량을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바꿨다는 것이고요. 제가 홀딩하는 비트코인 물량은 지켜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박지환님이, 제가 어제 해밀리라는, 우리 무슨 리에서 해밀리라는 마을에 산다고 하니까 박지환님이 센스있게 저는 전나구 해밀리에 삽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와사비님이 비트 이더 리플 BED가 마주 보이는 옆 동네 해밀리 이장님, 예, 한 선생님께 전입신고하고 반상에 나가셔야 할 때 주소는 대전시 전나구 해밀리, 주 재배 작물은 기침의 특효인 곰보배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들도 재밌게 읽으셨다고, 써니님하고 박지환님이 또 재밌게 읽으셨다고 해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베티 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깐, 와사비님이 하나 내용 써주신 것 중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이거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적어놨는데 빠져서 보니까 내용을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은 다음에 이제 베티스님 다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리밸런싱 관련 분석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전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면 비트 도미넌스의 N자형 하락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지나친 비트의 오버슈팅으로 그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형할 때 비중을 일부 증가시켰습니다. 주신 의견인 현재와 2017년도 3월 초 상황,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복귀해 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이 차트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차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 많이 느셔서 혹시 이제 와사비님이 지금 트레이딩뷰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트레이딩뷰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무료 가입하시면 돼요. 무료 가입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무료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 할 필요 없고, 물론 이제 나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하셔도 되겠지만, 무료 회원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딩뷰 회원 가입하시고, 와사비님 팔로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 읽어주신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안 눌렀대요. 예, 바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누르면,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예, 볼게요. 대형할 때 상승 임박 플러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N자형 하락 임박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를 이제 와사비님이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걸 이제 볼게요.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전체 시총입니다. 전체 시총이고요.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시총은 37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이 제가 지금 3월 6일과 비슷한 시점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전체 시총은 이렇게 374%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147% 상승을 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같은 기간 비트 도미넌스는 어떻게 됐냐? 빠졌다라는 거죠. 43% N자형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를 계속 보셔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도미넌스가 왜 빠졌는지. 그 얘기는 알트코인들이 훨씬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47%인데 평균이 지금 374% 올라간 거잖아요. 시총 전체로 보면.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상승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N자형 하락으로 43%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빗 도미넌스 위치상, 제가 이제 채널 그린 걸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도미넌스 위치상 지금 채널의 상단부에 위치해 있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에 위치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N자형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충분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비트가 최소한 횡보만 해주거나 다소 약상승 분위기만 있어도 저평가된 대형 알트를 볼 때 대형 알트에 보다 큰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위 그림에서 2017년도 3월 6일 경부터 2017년도 6월 12일 경 구간을 보면 비트코인은 약 3개월 동안 147%에 달하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마이너스 4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차지하는 지분이 전체 시총에서 43%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알트들이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와 알트 포함한 전체 시총은 무려 374%까지 상승했고, 만일 그 기간 동안 비트보다는 알트에 더욱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더욱더 큰 수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트 도미넌스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비트 도미넌스의 하강 채널의 상단 영역에 속해 있으며, 이것은 최근 전체 시총의 상승률보다 비트의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정 부분 비트 홀딩 물량, 지금 와사비님이 지난 글자로 써주셨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비트 홀딩 물량 외에 매매 물량 중 일부를 저평가된 대형 알트로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나 비트코인 다 매도해서 알트코인 몰빵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해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홀딩 물량은 유지를 해주면서 매매 물량 중 내가 이제 교체 매매하는 부분, 우리가 홀딩 물량을 지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홀딩 물량이 50이면 50, 70이면 70은 홀딩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머지 교체 물량만 비트코인을 지금 알트로 전환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완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베티서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와사비님 그 밑에 써주신 내용도 잠깐 보면 비트와 이더 홀딩 물량을 유지하고, 홀딩 물량 유지하는 겁니다. 이더 비트도 마찬가지고 이더도 홀딩 물량 유지하고, 비트 이더 일부 초과 수익분으로 리플과 이오스를 추가 리밸런싱, 추가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빵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이, 와사비님도 아마 다른 분들 댓글 써주신 걸 보고 아마 그 부분에서 다른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기본 홀딩 물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에 몰빵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어찌 될지 모르니, 예를 들어 좋아하지 않는 BSV도 극소량 장롱 속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뭐 제가 이제 BSV도 마찬가지고, BSV와 비트코인 캐시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이거 100%다라고 하면 BSV 다 매도를 해서, 예전에 이제 BSV가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ABC를 일정 부분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그때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BSV 다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바꿨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신이었기 때문에 둘 다 들고 있다가 같이 매도를 하기 위한 전략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상 내가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진 않는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항상 균형을 맞춰주면서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해도, 홀딩 물량을 지켜주면서 몰빵하지 않고 매매를 해도, 와사비님이 예전에 이제 뭐 2016년도부터요 18년도까지 이렇게 쭉 테스트해서 돌려보니까, 이렇게 교체 매매를 일정 부분만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해도 그 수익률이 장난 아니게 나왔습니다. 그냥 홀딩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몰빵하지 않고 내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홀딩 물량은 지켜주고 교체 물량만 교체를 해줘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화웨이 관련돼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덧붙여 볼까 합니다. 화웨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공산당의 충견입니다. 중국의 군 비밀 기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웨이 폰 백도어 등 스파이 활동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마윈이 알리바바 회장에서 물러난 이유도 공산당의 압력에 더러워서 그만뒀다 그러고요. 구글과 화웨이 뉴스는 미중전을 좀 더 극대화하려는 양국 간의 모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의 단기 목표는 재선이고, 목표 달성 후엔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줄 것입니다. 현재 공산당 내에서도 입지가 썩 좋지 않은 시진핑도 미중전에서 중국의 위대한 자존심을 지켰다며 CCTV를 통해 더욱 우상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각국 정상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느낌이죠. 국민들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 이제 브라운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화웨이와 퀄컴의 5G 장비 분쟁에 관련하여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중국과 미국의 기반 통신만 선점 경쟁이라고 봅니다. 기존 미국 장비인 퀄컴 장비도 화웨이 같이 감청 등에 이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기반 통신망에 모든 정보가 흐르는데 군침을 흐르는 건 비단 중국 공산당뿐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는 뭐 스노든의 위키리스크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었죠. 즉 5G 통신 장비 이슈는 기존에 미국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나도 빨대 좀 꼽자 끼어들려고 하니 미국이 밀어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네, 잠시만요. 타인에 대한 암호화폐 추천에 대하여, 사무엘님이 예전에 이 글을 한번 써주셨는데, 아마 혹시나 지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걱정이 돼서 써주신 것 같습니다. 해밀리 가족 여러분 중에 암호화폐를 추천하려고 하시는 분이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과 관련된 것은 추천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게 저의 인생 경험입니다. 추천한 분은 투자를 잘못하여 실패하고, 추천받은 분만 대박나는 경우도 보았고, 또 작은 성공에 무리한 투자로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원망만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의도로
주변 지인한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만 사서 투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샀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잡코인에 눈을 떠서 막 이 잡코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팔고 잡코인 샀다가 오히려 이제 상승장에 팔지도 못하고 꽉 물려서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면 결국에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지금 3일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여러분 소개시켜준 여러분들은 나는 분명히 이제 비트, 이더, 리플 이렇게 사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추천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존경받으시는 방법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추천하시는 것보다 많이 버셔서 밥 많이 사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전나고 부를 이루시려면 어려운 분 도와주시면 평생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추천해서 대박나기도 하였으나 고맙다고 생각하는 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벌면 내가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해서 벌고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손해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투자는 이제 책임이다라고 했잖아요. 투자는 책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진짜 잡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잡기 전에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먼저 그릇이 돼야 된다.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릇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잡더라도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장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내가 만약에 들어가는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조니 HR님 써주셨어요. 오늘 오전 방송 중에 알트코인 중에 잡코인이나 몇몇 알트코인은 전고점까지 안 갈 듯 싶다고 하셨는데 원화마켓은 전고점까지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 안 해주신 듯 싶은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 BTC 마켓에서는 전고점을 못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전고점 못 간다는 이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전고점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만약에 그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BTC 마켓에서 지난 고점만큼 상승하지 못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전고점인 0.009 뭐 0.01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0.009 BTC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0.006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2만 달러를 넘어가서 뭐 10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BTC 마켓에서 이 절반 위치인 뭐 0.005까지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원화 마켓에서는 오히려 지난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지난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제가 리플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리플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제가 가격이 바로 이제 떠오르지 않아서 리플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고요. 리플이요. 만약에 지금 BTC 마켓에서 지금 이제 2만 사토시가 이제 전 고점입니다. 2만 사토시가. 근데 리플이 만약에 만 사토시에서 머물렀다라고 할게요. 만 사토시에서 만 사토시까지 올라가고 머물렀고 비트코인이 1억을 갔다라고 합시다. 1억을 비트코인이 1억을 가고 리플이 만 사토시가 가게 되면 리플은 원화 가격으로 이제 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만원까지 가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 BTC 마켓에서는 전고점인 2만 사토시까지 못 가고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지만 원화 마켓에선 전고점 4,600원을 넘어가서 만원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성장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성장을 못 하는지는 이 BTC 마켓에서 어떤 흐름으로 상승 채널에서 이 해당 알트코인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비트코인 이 BTC 마켓에서 이렇게 그냥 수평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하향하면서
우하향하면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아 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구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다는 오늘 차트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봉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다음으로 봉봉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글이 많아서 제가 지금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봉봉님 글을 제가 넘어갔는지 잠깐만요. 이게 일단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제가 봉봉님 다음에 예,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참 넘어갔네요.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님 글이 그 한참 뒤에 있는데 벌써 이제 거기까지 넘어와서 아마 밑에 제가 올라가다 못 봤나 봐요. 제가 봉봉님 잠깐만요. 봉봉님 글이 안 보여서 이게 가끔 여러분들 만약에 글을 삭제해 주시면 삭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삭제했을 경우에 삭제하거나 이제 이름을 바꾸면 중간에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니 HR님 다음에 봉봉님이 안 보여서 예,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예, 지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할게요. 보통 비트가 조정받으면 알트들도 같이 내려가지 않나요? 원화마켓이 아니라 BTC 마켓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내려간다.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2017년도 연말에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이해하시면,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연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지 시장이, 그 부분을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김동일님이 에이다 물어보셔서 이제 김영일님이 에이다 물어보셔서 에이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우식님이 ETF 9월로 또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10월 18일이 만기네요. 속도 조절하는 것 같고, 해밀리 주민등록증은 언제 나오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주민등록증은 구독을 누르시면 이제 해밀리 주민이 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ETF가 지금 연기가 됐어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ETF 연기가 됐는데, 제가 이런 이벤트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벤트는 그 해당 이벤트 날짜가 됐을 때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 ETF 이제 승인 발표 날 것 같으니까 나 여기다 한번 배팅을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ETF 승인 나면 먹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배팅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뭐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롱 포지션을 레버리지를 강하게 써서 매수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ETF 승인이 안 나게 되면 확 빠질 거라고 예상해서 또 이제 숏 포지션을 때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냐면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돼도 좋고 안 돼도 말고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이벤트, ETF라든가 벡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언제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그때 딱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냥 나왔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나오면 이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ETF 승인이 나기 전에 그 세력들은 ETF 승인 날 거를 미리 안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급격하게 슈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 승인 날짜에 앞서서 만약에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그 승인 발표와 함께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마법천사님이 15,000명 돌파하게 되면
실방 한번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제 지금 10,000명 돌파할 때 우리가 라이브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15,000명 될 때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뭐 1시간 정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민 사장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사장님도 똑같은 지금 이제 미스터 오식님하고 ETF 승인 연기로 불확실성 악재 해소가 되었다는 판단도 있네요.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뭐 사실 큰 반응은 없었어요. 큰 반응은 없었고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비트코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비트코인이 그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상승 채널을 깨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난 그 상승 채널 두 번에 있었던 그 상승 채널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박지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으로 박지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듣다가 질문 남기는데요. 비트코인과 리플을 언급해 주시면서 자발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발트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선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알트 위주로 가지고 있어서요. 비케, 퀀텀, 이오스, 오스 보유자입니다. 자발트 기준이 뭘까요? 물어보셨고 뭐 리오넬 대시님이 뭐 아인스타인유, 뭐 생활속달님이 오스 써주셨고요. 그리고 디와이드님이 자발트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프로젝트가 생존한 기간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다일 것 같은데 우리 채널에서는 시총 30위권 이후를 자발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공부를 해서 파본 코인의 생존을 확신한다면 시총에 상관없이 그 코인은 자발트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없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그걸 공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안전하게 오래도 되고 시총이 좀 돼 있는 그런 코인 위주로 구성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 아닐까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딱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발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기준을 세우기 나름이고 디와이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총 뭐 100 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왜냐면 처음부터 시총 3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 프로젝트가 굉장히 열심히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도 그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총 100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발트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발트의 기준은 딱 정확하게 뭐 시총 30위권 밖은 무조건 자발트, 시총 30위권 안은 무조건 제대로 뭐 메이저 알트 이렇게 우리가 단정져서 나눌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부분을 디와이드님이 저는 정확하게 써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도록이면 이제 30위권 안쪽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홀딩하는 물량에서도 50에서 70%는 다른 코인들 말고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 코인들 세 가지 코인을 가지고 50에서 70% 채우시고 나머지 30% 정도를 그 시총 30위권 있는 코인들로 채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나는 이거 공부를 했더니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이건 내가 확신한다 라는 코인이 뭐 500위권 뭐 600위권 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으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그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 비중은 그 30% 정도 30% 정도 그 포트폴리오 메이저 비트 이더 리플 70% 채우시고 나머지 30%에서 그 30%도 나눠서 알트코인들 뭐 5개나 10개 정도 나눠서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온리 리플님이 이더 리플 피켓 3코인 정도가 메이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메이저 코인은 네, 맞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메이저 코인 안에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중에 시총 차트 설명드릴 때 단위를 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달러인데 경달러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입니다. 조. 그래서 시총 차트 다시 한번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제가 좀 정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최근에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계속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하려고 해도 또 빼고 넘어가기가 뭐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진짜 이제 아무리 넘어도 이제 1시간은 넘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저도 이제 또 목소리도 이제 안 나오고 해서 되도록이면 1시간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보시면요, 일단 지금 잠깐만요. 보시면 지금 시총 차트에서 지금 현재 2360억에 있습니다. 2360억 달러예요. 2360억 달러. 그리고 채널 상단부가 제가 채널 상단부가 일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경 뭐 2천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경이 아니라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1조 달러면 1000조가 되겠죠. 1000조 우리 원화로 바꾼다라고 하면 뭐 12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위가 제가 너무 높은 단위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혹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댓글로 정정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예,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밀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